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한동훈과 그 다음에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이 갈등 구조, 요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러한 두 사람 사이의 갈등, 특히 이제 김 여사 문제를 가지고 고리를 걸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그 작전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1심 선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방향에서 총 공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특검과 그다음에 상설특검을 병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국정조사도 강행한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요, 그야말로 이제 선거 직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상설특검 국정조사를 강화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요, 김 여사와 관련해서 문제, 그리고 이제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상설특검을, 그리고 이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그 전략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 이런 빌미를 주고 있는 이 한동훈에 대해서 우리 여권에서 자유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여전히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예, 우선 이 특별감찰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한동훈이는 이거를 갖다가 북한인권재단하고 지금 연계시킨 이런 당론 자체가 있었다. 당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부인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적 당론이냐? 당론이 없었다. 그리고 연계시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언제까지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는 북한 인권 이사 문제에 특별감찰관 문제를 거론할 것이냐, 이건 맞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거 아니냐,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예,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 참배 추도식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요, 도전정신과 애국심을 배우겠다. 그걸 가지고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냉정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 이거를 연계시켜서 볼 경우에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도전정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도전정신은 뭐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가난의 극복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안보 주권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 철수와 관련된 이 핵무기 개발, 이런 것이 이제 도전 정신이고, 이제 경제적으로 도전 정신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빈곤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도전 정신, 그죠?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한동훈이 얘기하고 있는 도전정신 배우겠다는 것은 바로 뭐냐? 윤 대통령과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는 거예요. 야, 제일 무서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박정희 대통령의 도전정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는 도전정신하고 현재의 정치적인 컨텍스트에서 이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도전정신은 결을 달리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도전정신은 그야말로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이지만은 한동훈의 도전정신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는, 즉, 이 반윤 전선이 곧 도전정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어떤 말에서부터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느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말하고는 정반대예요. 추경호도,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는 도전정신 이퀄 변화와 쇄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변화와 쇄신이 뭐예요? 이게 김 여사에 대한 특검, 김 여사에 대한 이제 3대 조건 수용하라는 것이고, 그게 안 되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민생안보 평화통일, 이제 민생안보 평화통일 7.4 공동성명, 안보, 아까도 말씀드렸던 핵무기까지 만들어라 했잖아요. 민생, 이거 경제 최빈국에서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올려놓는 기반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요거를 배우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한동훈이는 도전정신 이꼴 변화와 쇄신인데 비해서 변화와 쇄신이 국민적 눈높이를 핑계로 삼아서 김건희 여사의 제거를 변화와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결과 통합이에요. 단결과 통합. 여기에서 단결과 통합, 한동훈 같은 분파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가 하나로 단결하고 통합을 해야만이 이재명과 조국 이것들을 전부 영창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단결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그런 뭐 반윤 전선, 반 김건희 여사 전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추경호 대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이 분열파, 이거를 이뤄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이죠. 예,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육근영, 요거는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박근영, 유경재단 전 이사장이죠.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면서요. 주요 내빈들을 쭉 고명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동훈이를 빼먹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빼먹은 건지 아니면 실수한 건지, 물론 이 박근영 이사장은 이게 내가 실수로 빼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빈 중에는 추경호, 한동훈, 오세훈, 뭐 김문수, 황교안, 한승수, 정홍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쭉 얘기를 하다가 한동훈이를 딱 빼먹었어요. 자, 나중에 이제 한동훈이를 빼먹었는데 이거는 실수였다. 양해를 구하기는 구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도 뭐 뉴스를 많이 본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은 했지만 어쨌든 실수거든 뭐든 간에 이름이 빠졌다 이 얘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 한동훈한테 이제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그래 30년을 선고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한동훈이가 타고 온 차량을 막아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또 왜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요런 이 봉변 사태가 생겼습니다. 욕설까지 들었어요. 욕설, 번역을 치렀다. 예. 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이가 그야말로 자유우파, 아니 현 정권이 어떻게 생긴 정권입니까? 문재인을 그야말로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좀먹는 정치를 한, 이 좁새 정치를 한 문재인을 말하자면 축출한 이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탄생한 정권이에요. 물론 어느 대통령, 어느 왕, 어느 장관 할 것 없이 실수가 있을 수 있죠. 항상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고 실패하느냐의 이 갈림길은 바로 뭐냐, 잘못된 거, 실패를 어떻게 누가 요거를 갖다가 해결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는 이런 문제점을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만을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아니 역대 여당 대표 중에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한테 이렇게까지 각을 세우면서 그것도 아예 대놓고 그냥 언론 플레이로다가 압박하는 여당 대표를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아니 지금 민주당 개딸들이 이재명이 감싸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조국당 조국 또 이 팬덤들이 조국 감싸는 거 보십시오. 이런 인간들이 당대표를 2번씩이나 하고, 조국은 비례대표 그야말로 민주당을 제끼고, 이런 판국인데, 이러한 판국에서 윤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것을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비판하나 이거요. 비판은 윤 대통령하고 또 막역한 사이였잖아요. 얼마든지 밑에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조용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독대합시다. 독대해야 돼. 이런 거를 주장하지 않나. 그 다음에 3대 조건 해갖고 아예 조건화, 무슨 법률 몇 조 몇 도 이렇게 만들듯이 3대 조건 딱 이게 프레임을 걸어갖고 공격하는 이 양태를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에도 이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죠. 탈퇴 많이 해요. 그거 탈퇴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이거요. 한동훈이 우리 자유우파 중에서 지금 우리 자유우파들의 한동훈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왜 실망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본질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은, 한동훈이가 공개적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완전히 아웃시키려고 하는 이재명보다 또 조국보다도 더 잔인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저기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SNS에 통해서 그러면 한동훈하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의 사적 관계는 어떠냐, 도대체 사적인 관계가 어쩌길래 저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느냐, 요런 이제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펜앤마이크, 그 다음에 신평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제가 등문한 거, 이런 거를 보면은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항상 그러잖아요. 정치판에 나오서부터도 그러거니와 검찰에 있을 때도 오늘날의 한동훈을 만들어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저는 그래서요, 배신자는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장 할 때 차장검사로 발탁했어요. 그 전에 박영수 특검팀에 있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예. 그래서 중앙지검 할 때 차장검사.
그리고 검찰총장 할 때는 대검의 요직 중의 요직인 반부패 수사부장. 반부패가 뭐냐? 옛날 중수부장 자리예요. 옛날 중수부장 자리가 검찰 내 요직 중에 요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지검 차장검사, 그 다음에 옛날 중수부장. 요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졌고, 그리고 나서는 법무장관으로 바로 발탁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시켜준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당대표는 이제 취임으로 됐다고 쳐요. 그러면 당대표가 오기 전까지 몇 개의 계단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아니, 만들어줬으니까 무조건 충성하는 게 아니라, 충성이라는 게 맹종하는 게 충성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왜?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요? 국민이 있잖아요. 국민과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면서 대통령한테 충성을 해야지. 배신, 충성 속에는요,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도 들어가 있어요. 왜?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충성이지, 대통령한테 입에 밝힌 얘기를, 그야말로 단물만 빠는 얘기를 하라는 게 충성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쓴소리인데, 이 쓴소리를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언론의 압박을 가한다. 언론을 통해서. 이거를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펜앤마이크에서 말이죠. 과연 지금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인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 요 펜앤마이크 내용을 보면은요. 펜앤마이크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박은정이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할 때 몰래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자료를 빼돌렸잖아요. 그 바람에 박은정이가 재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2020년도 2월 4일인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이 김건희 여사하고 이 한동훈이가요 332차례 카톡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이 정도 되면 이게 보통 서로 신뢰관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당한 거예요. 예, 상당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검사로서 처음 만난 것은 2003년도 대검 중수부 때인데, 그때 우리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찻대기 사건 수사할 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부장검사로 승진해서 지방으로 가고 한동훈이는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헤어졌다가 박영수 중수부장이 현대차 비자금 수사하면서 다시 만났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한동훈과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면서 또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 이제 한동훈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 투지불사행 대비해서 한 잔도 안 하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이가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수사를 잘하는 것을 윤 대통령이 높이 평가해서 발탁을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부 동반 자리도 여러 차례 같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 부부하고 한동훈이 부부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요, 한동훈 검사를 각별히 챙기는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여사는 술을 안 마시는 한동훈을 위해서 음료수, 샴페인을 별도로 준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깝게 챙겨주고, 한동훈이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입한 거는 이제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넥타이 살 때는 한동훈이 거 넥타이까지 하나 더 사서 줄 정도로 각별히 챙겨줬고, 그 바람에 장관도 되고 비대위원장도 되고, 요렇게 되는데도 김건희 여사의 도움이 많이 컸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돌아설 수 없는 자리를 건너갔다. 이게 지금 신평 변호사를 비롯해서 자유우파들 사이에 나오는 일반적 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신평 변호사의 경우는요, 이제 한동훈이가 자기 세력이 구축되니까 주저 없이 반윤석열의 선봉장이 되어갖고 야당하고 협곡을 하면서 윤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때 쓰는 앞에 수식어가 국민 눈높이. 제가도 그랬잖아요. 국민의 눈높이라고 쓰인 칼을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모두를 향해서 겨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없이 싸늘한 시선의 뒤에는 불태전의 적개감이 깔려 있다. 예, 그래서 남들이 이거 화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완전히 착각이다.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결정타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이제 한동훈이하고 김건희 여사의 이제 문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 익십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5번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단 한 번도 답장을 안 했고 읽고서 씹어버렸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탁탁 끊어버렸어요. 요건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래서 이제 친윤계를 비롯해서 자유우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총선 때 이 김경률이가 마리 앙뚜아네트 이 발언한 거, 요거
이게 어마어마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아예 한동훈이가 이 김건희 여사 연락을 끊고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이것이 하나의 이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냐. 이러면서 요 갈등이 이제 외부에 노출되고 이제는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방산 이제 요분이요. 이제 글을 하나 SNS에 글을 쓰고 있어요. 한동훈과 이원석은 한통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원석은 왜?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내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동훈도 이재명과 문재인하고 내통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는 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SNS에 글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글이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글을 소개해 드리면은 지금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대놓고 공격하고 이재명과는 웃으면서 만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는데 이유는 바로 딱 하나라는 겁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한동훈과 이원석이가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원석은 문재인 수사, 이재명 수사를 하지 않게 할 정도로 한통속. 이원석이가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가름하고 하고 거꾸로 김건희 여사의 간첩이었던 최재형, 요 파우치백 수사에 대한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강속도로 수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각지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이원석이는요. 윤 정부를 온몸으로 막으며 싸운 상진아재 김상진 그리고 자유연대 대표 이범은 또 구속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원석이는 한동훈하고 연수원 27기에 아주 절친인데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어요. 이원석이가 직접 조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일화가 내가 돈이나 받으러 대통령을 아느냐 그러면서 더러운 사람을 만들지 말고 책상을 치면서 분노케 한 장본인이 이원석 그리고 한동훈은 징역 30년 그리고 벌금 1천억을 구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랬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천하의 도둑 이재명을 잡아서 자유민주주의를 튼튼히 하기를 우리 국민들이 바랬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실망이 되고 있다. 왜? 이게 여기서 한동훈 부인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한동훈의 부인은 문재인 맘카페 회원이었다. 그리고 대깨물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동훈의 이모부는 종북 좌파 NL 계열의 언론 플래시안 창설자다. 그러니까 종북 좌파 NL 계열이잖아요. 이 플래시안이. 요거의 창설자가 한동훈의 이모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는 주로 좌파했던 인물들 김경률, 진중권, 함은경을 영입하면서 공천을 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좌파들로 딱 에워싸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나간 일인데 지금의 한동훈이를 보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의 이 전화 내용을 까는가 하면은 공개적으로 대통령까지 까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어쩌겠다는 거냐. 어느 대통령이 그런 모욕적 공격에 공자와 같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총선 백서도 중단시키고 또 자유우파 투사인 장해찬과 도태우도 자르고 좌파들이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벌리는 최상병,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내놓고 이게 도대체 이게 할 짓이냐. 그래서 한동훈이가 말을 잘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 그러면서요. 당을 쇄신해서 윤석열 정권을 지키고 승리하겠다는데 쇄신이 도대체 뭐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당을 채워서 윤 대통령의 힘을 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냐. 대통령에서 하는 일 중에 못마땅한 정이 있으면은 밖으로 소리나지 않게 소통을 해서 해결하면 될 일 아닌가. 그러니 대통령실과 여당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조국 같은 역적이 한동훈 파이팅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당 대표라는 자가 공개적으로 자기 당의 대통령에게 자기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냐. 예스냐 노로 단답형으로 답하라니 이게 검사이냐 아니면 제정신이냐. 인륜마저 포기한 막가자는 천하의 부도덕한 작태가 아니냐.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한동훈은 태도는 모든 자유우파의 염원을 배신하고 이러한 한동훈의 태도는 자기를 키워준 대통령을 배신하는 언행임을 도대체 모른다는 말이냐. 한동훈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여당을 분열시키고 공멸가를 기리니 부디 자중하고 대통령에게 조용히 사과하고 화합하면서 모든 것은 내적으로 협의하여 도둑들의 집합체인 이재명 야당을 강력하게 분쇄하여 오직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정말 아주 깊이 있게 한동훈이가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당내 분위기로 가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특별 감찰관 우선 한동훈이가 지금 꺾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25일부터 특감이 끝났는데
참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이번 주 28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한동훈이는 의총을 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추경호는 의총 무슨 소리냐? 11월 1일 날 이제 운영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이제는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1일 운영위원회 용산 대통령실 요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4일 주에 열겠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미리 열겠다고 했는데 요거 아니다. 급한 게 없다. 뒤로 넘기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이나 지금 이 친윤 쪽에서는 이거 표로 가면 큰일 난다. 특히 한동훈 쪽에서 대놓고 표결을 하면 큰일 난다. 이러한 지금 시각으로 지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자. 그리고 그리고 한동훈이도 만나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지금 의원총회를 개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단판을 지금 한동훈이 하고 한동훈이 쪽에서는 이제 일단 추경호를 좀 별도로 만나서 둘이서 아니면은 친한계들하고 지금 단판을 지을 예정으로 있다는 거예요. 왜? 표결로 가면 나가니까 토론으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토론. 그래서 투톱 조율, 한동훈과 추경호의 단판. 요 투톱 조율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처음에는 의총 가서 겁날 게 뭐가 있어? 배현진 그다음에 장동혁이 그다음에 박정우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단톡방에서 의총으로 가자고 거기서 한번 결론 내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한동훈이가 추경호고 단판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추경호는 그야말로 일퇴불퇴전의 각오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일 말이죠. 이 당 지도부에서 둘이서 어떤 또 입장을 내보이냐가 이제 중요한 관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지도부에서 한동훈이는 얘기하겠죠. 그러나 추경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왜냐하면 추경호는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내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대놓고 이 싸우는 그런 현상은 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친한계들이 지금 살살 꼬리를 빼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불을 질러놓으면 추경호, 친윤계, 지금 현재로서는요, 지금 관만파가 한 5, 60명, 또 언론에 따라서 4, 50명, 한 50명 정도 되고, 친윤계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특별감찰관의 문제하고 북한 인권제사의 문제를 본다면, 북한 인권제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와 외교적인 의미가 다 엄청나게 크다. 그런 점에서 이 연결고리는 절대로 잘라서는 안 된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